포털 네이버의 문제. 네, 저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다뤄왔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지난주였던가요? 예. 이 문제를 오랫동안 이야기하셨던 그리고 기사로 쓰셔서 네이버에서 처음으로 기사 재배치가 있었다. 외부 청탁에 의한 인정하게 만드셨던 분이죠. 저희 방송에서 나오셨던 박동희 엠스플 뉴스 대표 기자. 오늘 다시 한번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외부 청탁에 의해서 네이버 기사 재배치가 있었다는 이야기. 네네. 물론 지면으로는 쓰셨지만 네네. 예, 엠스플 이라고 하는 엠스플 뉴스가 큰 매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널리 퍼져나가지 않았던 뉴스였는데 네네. 뉴스공장에 나오신 다음에 전화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꽤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여기저기 더 출연해달라는 뭐 제안도 많이 왔었는데요. 그거 말고 협박 같은 네. 건 없어요. 너 죽을래? 이런 거. 뭐 실질적으로 회사에 들어오는 게 있었죠. 네, 그렇군요. 불이익 같은 게 있었죠. 네. 네네. 여러 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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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당하고 싶냐? 네. 서초동 자주 드나들고 싶어? 이런 이야기에 네. 가까운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한 방을 더 하시려고 예. 나오셨어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네이버의 외부 청탁에 의한 기사 재배치는 이미 기사화됐고 또 뉴스공장을 통해서도 많은 분에게 알려졌는데요. 예. 저희가 취재했던 건 기사 재배치도 재배치지만 네이버 이 직원의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에디터와 예. 특정 업체 유착 관계에 관해서 계속 취재해 왔고 어느 정도 저희가 밝혀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은 네이버가 외부 기관의 네네. 청탁에 의해서 기사를 잘 안 보이도록 예, 그 기관이 불편해하는 기사는 안 보이도록 재배치한다. 네네. 그런 보도였고 네이버가 그걸 인정을 처음으로 했었죠. 네네.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그때는 기관이었는데 이번에는 업체, 네네. 예, 업체 단위와 그때는 이사였는데 이제는 네. 그보다 더 아래 에디터 단위, 네네. 구체적으로 네네. 예, 유착이라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 네이버 에디터와 이 업체 간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예. 그동안에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돼 왔었는데요. 예. 뭐 네이버가 저희 보도 나가기 전까지 기사 재배치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기사 나가자마자 바로 사과를 하고 인정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업체와 에디터 간의 이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다시 한번 보도가 된다면 네이버가 어떤 반응을 볼지 모르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업체가 에디터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이 에디터가 이 업체의 뒤를 봐줬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게 그러면은 훨씬 상시적일 수 있는 사안인데. 네네. 그렇죠. 네. 예. 청탁을 해서 기사 재배치가 있었다는 건 문자로 잡아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구체적인.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인데 에디터는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기사 재배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네. 기사 재배치나 뭐 기사가 잘 보이게 안 보이게 일면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 그렇습니다. 편집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에디터와 특정 업체와 유착 관계. 네. 그게 밝혀지면 그러면 기사 노출에 대한 신뢰도, 공정성. 당연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 기사 재배치가 어떻게 보면 언론 농단이라고 보게 된다면 이 만약에 이 업체와 에디터 간의 관계가 이 부적절한 관계가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거는 글쎄요. 포털의 거대 권력이 언론을 떠나서 이제 본인들의 자사 이익과 직원 이익을 위해서 이 포털의 공정성을 이용한다고 봐도 포털의 힘을 이용하는 거죠. 예. 포털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미디어니까요. 네네. 이건 예를 들어서 편집장. 네네. 예. 조선일보 편집장. 혹은 주요 일간지 편집장이 특정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아서 거기 유리한 기사를 썼다. 이러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 맥락의 일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의혹이 불거진 건 네이버 자동차 섹션입니다. 이 네이버 자동차 섹션 이 모 에디터가 유명 수입차 홍보 대행사로부터 시승을 핑계로 짧게는 반년, 길게는 반년, 짧게는 5일 이상씩 차를 빌려 탔다는 소문이 업계에 싹 퍼져 있었는데요. 시승을 반년 동안 해요? 네, 근데 고마운 것이네요, 홍보 대행사가. 네. 근데 뭐 시승차라고 하니까요. 네. 근데 한술 더 떠서 이 업체 대표 차를 이 에디터가 자기 와이프 차로 속이고 1년가량 탔다라는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아, 6개월 정도도 아니고 어떤 거는 아예 와이프 차라고 하고 아예 시승차를 1년 동안 제공받기도 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한술 더 떠서 이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이 이 에디터가 집으로 부르면 집에 찾아가서 이 파티를 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아주 많은 관계자가 이 집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막강한 힘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업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업체들이. 네네. 예. 그러면서 그 업체들이 자신들의 차량을 이렇게 시승차라는 명목으로 뭐 짧게는 며칠, 길게는 6개월 혹은 1년도 제공하고. 네네. 아주 좋네요. 너무 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이게 재미난 게요. 예.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기자라고 한다면, 현직 기자라고 한다면 시승을 할 수 있겠죠. 예. 시승일을 써야 되니까. 예. 근데 이 네이버 자동차 에디터 이 모 씨는 네이버 입사 전까지는 자동차 전문 기자였습니다만 네이버 입사 이후로는 그렇진 않거든요. 네이버 직원이잖아요. 직접 시승해서 시승기를 쓴 적은 한 번도 없다? 네, 근데 본인이 저희가 찾아가서 물어봤죠. 네. 이 시승차를 이렇게 오랫동안 타고 또 네이버 에디터 굳이 그 특정 업체 시승차를 탈 필요가 있느냐. 본인 역시도 제가 그 차를 시승한 건 사실이지만 시승기는 쓴 바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직무 연관성과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아하.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왜 시승차를 굳이 6개월 1년씩 탔냐. 네. 차가 좋아서 시승하라고 제공해 주니까. 그리고 사실관계는 확인이 된 겁니까? 네, 6개월 1년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특히나 이 대차를 많이 해준 곳이 이 독일 수입차 브랜드가 많았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네. 네. 왜냐하면 디젤 게이트 이후에 제가 업계를 취재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길게는 6개월 정도 차를 이 대차 이 시승차로 줬다는 그 이 독일 브랜드를 찾아갔는데 시승차를 빌려준 적은 있다. 6개월은 아니고 10일 정도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서류를 좀 볼 수 있느냐 했더니 관련 서류가 있긴 한데 보여드릴 수는 없다.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더 저희가 석연치 않았던 건 뭐냐면요. 이 독일 이 자동차 브랜드가 큰 문제가 됐던 이 수입차 브랜드였었는데 이 업계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이 브랜드의 긍정적인 이미지의 포스나 기사들이 네이버에 많이 등장했다. 네네, 이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그러면 6개월간 혹은 뭐 1년 가까이 이렇게 특정 차를 계속 시승했다는 것은 제보를 받고 이제 취재를 시작하신 거죠? 네, 제보를 받고 취재를 했고요. 근데 제보 중에서 뭐 틀린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자료나 서류를 다 취합을 하고 직접 대면 취재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수입차 브랜드지만 이 업체 대표의 차를 본인이 몰고 다녔다는 의혹이었었는데요. 아예 예를 들어서 수입차 홍보 대행사 대표의 차를 수입차는 아니었었고요. 제가 취재 중 이 네이버 에디터에 와이프 차가 있었어요. 이것이 독일 브랜드인데 근데 이분이 이 차를 본인 와이프 차라고 소개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이 SNS나 블로그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라서 차량을 3대를 소유하고 계신데 유독 이 차량만 번호판을 가렸어요. 계속해서. 네. 다른 사람 지인이 이 에디터 와이프의 차를 찍었을 때도 본인 블로그가 있는데도 이상하게 이 차만 다 포토샵이 처리가 돼 있었습니다. 이게 뭐 부인의 사생활 보호로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취재 결과 이 에디터 이 와이프의 차는 이게 이 유명 자동차 오디오 장착업체 대표의 차였습니다. 네. 제가 차량 등록이 그쪽으로 돼 있었다? 네, 차량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자동차 오디오 회사에 그렇죠. 네.
그 회사의 대표 예. 명의로 돼 있던 네. 차였다. 대표의 차였었는데 이게 참 재미난 게 뭐였었냐면요. 이 네이버 에디터가 문제의 차를 물기 시작한 게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예. 많은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에디터로 차 명의가 이전된 건 올 8월입니다. 예. 거의 1년 동안 예. 이 유명 자동차 오디오 장착 업체 대표의 차를 몰고 다녔던 겁니다. 거의 1년 동안. 네네. 부인이. 그렇죠. 예. 네. 번호판을 가리면서. 네네. 예. SNS에서는. 그래서 아마 알고는 확인된 상황이고. 확인된 상황입니다. 확인된 네네. 상황이고. 그러니까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한 업체들. 네네. 로부터, 이런 특혜 혹은 뭐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런 걸 제공받았을 개연성이 상당하네요. 예. 네. 예.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의 6개월은 확인된 건 아니죠, 아직은. 6개월은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예. 이 차 유명 이 자동차 오디오 장착 업체 대표의 차를 1년간. 예, 1년간 몰고 다닌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는 확인이 됐다. 네네. 예. 혹시 그 에디터에게 네네. 부인의 차량이 이런 상황인 것은 알고 있었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후배 차를 이 중고차로 네. 샀다라고만 얘기하고 그 이후로는 연락을 끊었는데요. 예, 후배차를, 그러니까 오디오 업체 사장이 후배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뭐 두 분의 사이가 네. 친했던 걸로는 보입니다만은 네. 친했던 걸로 보입니다만 어쨌거나 이 샀는데 명의는 1년 동안 변경하지 않았다. 그거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예. 근데 이 유명 이 자동차 오디오 업체 대표의 얘기는 예. 이건 내 차가 아니다. 나도 시승만 했을 뿐이다. 전혀 모른다. 네, 이런 답변을 들려줬습니다. 네. 그분 말이 사실이라면 누구 네.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오디오 업체 사장님의 말이 맞다면 본인 명의로 샀지만 사실은 차량을 시승만 하고 제공했다. 네네. 이렇게 볼 정황이네요. 근데 이게 이 김영란법 이후로 네. 이 자동차 매체 기자들도 48시간 이상 시승차를 탈 수 없거든요. 네. 그런데 물론 네이버가 언론사가 아니어서 김영란법에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1년여간에 네. 이걸 시승기를 탔다 보면은 이거는 좀 말이 안 설득력이 되죠. 떨어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네네. 그런 구체적인 상황이 좀 나왔군요. 예. 근데 지금은 자동차 관련 섹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구체적으로 잡힌 게 그거라서 다른 분야도 이런 의구심을 가져볼 만한데요. 예. 그 다른 분야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대가성이 있느냐? 네네. 보통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업체나 혹은 그런 브랜드의 자동차들이 네이버에서 긍정적으로 혹은 자주 노출되었다는 게 확인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업체 대표가 뭐 차를 그냥 줬을 리는 없을 거고요. 예. 네. 대가가 있지 않았을까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 이 업체 대표가 이 포스트란 걸 작성합니다. 이 포스트가 뭐냐면 페이스북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페이스북과 비슷한. 네네. 그 페이스북과 블로그가 좀 합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이버가 네이버만의 서비스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업체 대표가 작성한 포스트를 네이버 자동차 섹션에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이 에디터가 배치했다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이 두 분 사이가 뭐 친했다 손 쳐도 네. 이 그건 또 상관없는 얘기죠. 그렇죠. 네네. 이 네이버 에디터가 이 특정 업체 차 대표차를 몰고 다니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 업체 대표의 이 포스트가 이 네이버 자동차 주요 부분에 더 자주 배치된 것만은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캡처도 자주 하셔야 되겠는데. 민원연과 같이 작업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민원연은 초 단위로 네네. 캡처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예, 이게 포탈은 어마어마한 생태계라서 네. 시간이 좀만 지나도 네. 어떻게 되는지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초 단위로 기록해야 됩니다. 네네. 모조리 다 캡처하는 거.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되돌아가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일이 있었지? 네네. 캡처한 거를 확인해야 네. 비로소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그 의혹을. 당사자들은 그럼 물론 사실이 아니라고 하겠네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네. 무척
곤란한 처지에 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모로. 네네. 그런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까? 뭐 네이버가 워낙 큰 거대 권력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에 좀 힘든 점이 많은 것이 이제 제가 작은 언론사고 또 열심히 기사를 쓰긴 합니다만 그 기사의 노출 빈도가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혹시 이게 보복성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스스로. 네. 그냥 기사가 인기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네네. 그런 두려움이 당연히 있겠죠. 네. 네이버 같은 곳에서 노출시키지 않으면 네. 매체사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를 계속 쓰시는 이유는 그동안 들은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까? 그동안 취재했던 내용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요번에 네이버 한성수 대표가 구글을 새로운 프레임으로 삼아서 또 이제 구글이 바로 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구글 세금 문제도 얘기하고 네네네. 구글을 공격하는 것으로. 근데 그 전에 기사 재배치 건도 저희가 취재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네이버 한성수 대표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 건 역시도 네이버 이 법무팀이나 홍보팀에 이 취재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겠죠. 네, 네이버 홍보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무려 7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답변을 들려주지 않았는데 저희가 네이버 내부 관계자로부터 들은 거는 저희가 작은 실수를 범했을 때 바로 역공에 들어오기 위해서 답변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겠죠. 당연히. 저는 이 모든 사건의 몸통이 한성숙 대표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하셨는데 그 두 차례나 이제 네이버 대표님을 직접 거론하셨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다음에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본인에게 여러모로 어려움을 안겨줄 아주 어려운 싸움을 시작하셨는데, 저희가 계속 불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 불러드리겠고, 오늘은, 요 사안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많다고 하는데, 네이버의 특정 에디터가, 업체와 유착이 의심된다. 그쪽으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을 이용한 정황이 있고 일부는 확인하였다. 그 대가로 포스트라고 하는 서비스가 더 자주 혹은 잘 보이도록 노출된 정황도 있다. 이 대목을 오늘 짚으셨고요. 한 1, 2주마다 한 번씩 나오셔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저의 영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원래는 야구 전문 기자입니다. 야구 전문 기자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고 실제 네이버에서 야구 칼럼을 쓰셔서 저도 자주 봤습니다만 굉장히 인기 있었던 기자인데 지금 갑자기 탐사 보도 기자가 되어가지고 네이버를 향해 취재를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네이버에 실제 글을 기고하고 직접 계약하고 오랫동안 네이버 에디터들과 활동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면서 제가 느낀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네이버라는 좋은 포털, 정말 좋은 직원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공정 포털을 만들었다는 마음. 그리고 라이벌인 다음 카카오만 봐도 이런 일 없거든요. 없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본인이 직접 겪은 것은 네이버의 사안이라 몇 가지 앞으로 더 문제 제기를 하실 것 같고요. 어려움에 처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때마다 준 법조에 있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아는 변호사도 소개해드릴 수 있고요. 본인도 여러 가지로 주의하시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예약해두고 지금까지 엠스프레 박동희 대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포털 네이버의 문제, 저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다뤄왔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지난주였던가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이야기하셨던 그리고 기사로 쓰셔서 네이버에서 처음으로 기사 재배치가 있었다. 외부 청탁에 의한 인정하게 만드셨던 분이죠. 저희 방송에서 나오셨던 박동희 엠스플뉴스 대표 기자. 오늘 다시 한번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외부 청탁에 의해서 네이버 기사 재배치가 있었다는 이야기. 네네. 물론 지면으로는 쓰였지만 네네. 엠스풀 이라고 하는 엠스풀 뉴스가 큰 매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널리 퍼져나가지 않았던 뉴스였는데 네네. 뉴스공장에 나오신 다음에 전화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꽤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여기저기 더 출연해달라는 뭐 제안도 많이 왔었는데요. 그거 말고 그때는 기관이었는데 이번에는 업체. 네네. 예, 업체 단위와 그때는 이사였는데 이제는 네. 그보다 더 아래 에디터 단위. 네네. 구체적으로 네네. 유착이라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 네이버 에디터와 이 업체 간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네. 그동안에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네. 뭐 네이버가 저희 보도 나가기 전까지 기사 재배치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기사 나가자마자 바로 사과를 하고 인정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업체와 에디터 간의 이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다시 한번 보도가 된다면 네이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업체가 에디터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이 에디터가 이 업체의 뒤를 봐줬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게 그러면은 훨씬 상시적일 수 있는 사안인데. 네네. 그렇죠. 네. 예. 청탁을 해서 기사 재배치가 있었다는 건 문자로 잡아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구체적인.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네네. 사안인데 에디터는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기사 재배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네. 협박 같은 네. 건 없어요. 너 죽을래? 이런 거. 뭐 실질적으로 회사에 들어오는 게 있었죠. 네. 아, 그렇군요. 불이익 같은 게 있었죠. 네. 네네. 여러 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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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당하고 싶냐? 서초동 자주 드나들고 싶어? 이런 이야기에 가까운 그런 얘기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한 방을 더 하시려고 나오셨어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네이버의 외부 청탁에 의한 기사 재배치는 이미 기사화됐고 또 뉴스공장을 통해서도 많은 분에게 알려졌는데요. 예. 저희가 취재했던 건 기사 재배치도 재배치지만 네이버 이 직원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에디터와 특정 업체 유착 관계에 관해서 계속 취재해 왔고 어느 정도 저희가 밝혀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은 네이버가 외부 기관의 네네. 청탁에 의해서 기사를 잘 안 보이도록 그 기관이 불편해하는 기사는 안 보이도록 재배치한다. 네네. 그런 보도였고 네이버가 그걸 인정을 처음으로 했었죠. 네네.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짧게는 5일 이상씩 차를 빌려 탔다는 소문이 업계에 싹 퍼져 있었는데요. 시승을 반년 동안 해요. 네, 근데 고마운 곳이네요, 홍보대사가. 네. 근데 뭐 시승차라고 하니까요. 네. 근데 한술 더 떠서 이 업체 대표 차를 이 에디터가 자기 와이프 차로 속이고 1년가량 탔다라는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아, 네. 6개월 정도도 아니고 어떤 거는 아예 와이프 차라고 하고 아예 네네. 시승차를 1년 동안 제공하기도 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한술 더 떠서 이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이 이 에디터가 집으로 부르면 집에 찾아가서 이 파티를 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아주 많은 관계자가 이 집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막강한 힘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업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업체들이. 네네. 예. 그러면서 그 업체들이 자신들의 차량을 이렇게 시승차라는 명목으로 뭐 짧게는 며칠, 길게는 6개월 혹은 1년도 제공하고. 네네. 아주 좋네요. 너무 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이게 재미난 게요. 예.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기자라고 한다면, 현직 기자라고 한다면 시승을 할 수 있겠죠. 예. 시승일을 써야 되니까. 예. 근데 이 네이버 자동차 에디터. 기사 재배치나 뭐 기사가 잘 보이게, 안 보이게, 일면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 그렇습니다. 편집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에디터와 특정 업체와 유착 관계. 네네. 그게 밝혀지면 그러면 기사 노출에 대한 신뢰도, 공정성. 네네. 당연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 기사 재배치가 어떻게 보면 언론 농단이라고 보게 된다면 이 만약에 이 업체와 에디터 간의 관계가 이 부적절한 관계가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거는 글쎄요. 포털한 거대 권력이 언론을 떠나서 이제 본인들의 자사 이익과
직원 이익을 위해서 이 포털의 공정성을 이용한다고 네. 봐도 포털의 힘을 이용하는 거죠. 예. 포털은 이미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미디어니까요. 네네. 이건 뭐 예를 들어서 편집장, 네네. 예. 조선일보 편집장, 네. 혹은 뭐 주요 일간지 편집장이 특정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향을 제공받아서 네. 거기 유리한 기사를 썼다. 이러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 맥락의 일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의혹이 불거진 건 네이버 자동차 섹션입니다. 이 네이버 자동차 섹션 이 모 에디터가 유명 수입차 홍보 대행사로부터 시승을 핑계로 짧게는 반년, 길게는 반년